오늘은 제가 국비지원 듣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거의 2년 전에, 2년까지는 아닌데 1년 반 전에 국비지원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듣기 전에,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질문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말해주는 동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던 거 다시 보거나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 전, 1년 반 전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저도 조금이나마 이 영상으로 기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스펙은 이런 게 사실 진짜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무비전을 듣고 취업에 성공하는 걸까? 그런 게 나도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런 스펙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중반이고요. 완전 비전공자. 문과 계열, 그것도 어문 계열 전공자인 대졸자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험은 진짜 개발이랑 관련 없는 무역회사, 무슨 잡회사, 무역 등등 뭐 많은 걸 하는 잡종회사에 3개월 동안 인턴인지 알바인지 했던 그 경험이 다였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국비 학원 가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두 번째는 국비 지원 들을 때 학원 수강 중에 약간 팁?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준비할 때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국비 학원 가기 전. 국비 지원, 첫 번째 국비 지원 비추하는 사람. 사실 지금 저는 엄청 성공적인 개발자는 아니에요. 뭐 저의 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공적인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치만 국비 학원 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 반에서 한 3, 40명 정도 됐는데 그 반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많이 붙어서 회사도 막 골라서 가고 그랬을 정도로 저는 1년 전에는 나름 개발자로 전향에 성공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비 지원 비추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취업이 잘 된다 그러네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볍게 할 정도의 수업이 아니에요. 취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5, 6개월 동안 시간을 낭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추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원 수강 시간 이외에 주말이나 아니면 학원 수업 끝나고 평일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5, 6개월 동안 정말 그 개발에만 몰두하지 않으면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은 진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다. 난 주말에 친구랑 놀아야 되고 평일에도 뭐 친구랑 뭐 나가서 놀아야 된다. 수업 끝나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남는 게 없을 이 수업이 5, 6개월이 지나고도 남는 게 없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초생입니다. 두 번째, 백엔드 프론트 뭐가 맞는지 판단하는 법. 이것도 수업 국비 지원 수업 듣기로 결심하기 전에 진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 동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에 막 내가 프론트인지 백엔드 개발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 이런 거 동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 진짜 다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런 거 관련 동영상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백엔드든 프론트든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생활 코딩의 이 웹1, HTML, and 인터넷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백엔드든 프론트든 다 그냥 들으셔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걸 다 들으셨다면 일단 프론트 먼저 해보세요. 프론트가 더 접근이 쉽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프론트를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프론트 체험해 보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 개발자 엘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이분 강의가 진짜 좋아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 반응형 헤더편, 개발자 입문편 뭐 이거 강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다 해보세요. 이거를 다 해보시고 두 번째로 클론 코딩, 유튜브 사이트 따라 만들기 이 강의도 해보세요. 근데 아마 이 두 번째부터 프론트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진짜 때려치우고 싶었거든요. 다 하지도 못했어요. 하다가 CSS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CSS가.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맞으시는 분들은 CSS가 재밌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재밌게 느껴지면은 나는 프론트엔드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은 백엔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백엔드 해보고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개발이다,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백엔드가 맞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백엔드 체험으로 추천해드리는 강의는 역시 생활코딩인데 노드.js 강의예요. 제가 백엔드를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자바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해본 입장으로서. 그래서 좀 자바스크립트는 그래도 이전에 프론트 해보면서 해봤으니까 해보는 게 어떨까? 자바스크립트로 된 노드.js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걸로 백엔드를 입문을 했거든요. 어쨌든 백엔드가 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 개 들어보니까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백엔드 개발자로 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한을 무한정으로 잡지 마시고 저는 약간 3일, 3일씩 했거든요. 3일 프론트, 3일 백엔드 이렇게 일단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만 투자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로 학원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는 게 좋다고, 좋은 건 아닌데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친구도 제가 국비학원 수료하고 나서 국비학원에 가게 됐는데 걔는 이제 동네 학원에 가게 된 거죠. 경기도에 있는. 근데 거기서 정말 저는 괜찮게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수료하고 나서 만나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서울로 가는 게
아무리 나빠도 서울로 가는 게 낫구나라는 거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걔는 스프링 부트도 배우지 않았고 약간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이런 구조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학원에서 뭘 배운 거지? 싶을 정도로 뭔가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서 봐야 될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걸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바랑 파이썬을 대여섯 달 안에 둘 다 배운다? 그러면은 자바만 해도 사실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커리큘럼 과정 안에 팀플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원은 거의 다 팀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이 아닌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게 있어야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협업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면접 같은 데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팀플이 커리큘럼 안에. 그럼 이제 국비 수업 수강 중에 학원 수업이 그지 같을 때 극복하는 방법. 이건 사실 제 사례인데요. 저는 학원 수업을 들을 때 진짜 수업이 저도 강남에 있는 학원 다니긴 했는데 수업이 진짜 거지 같았어요. 그 선생님이 진짜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극 초반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갈수록 선생님이 저희가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면은 거의 선생님이 친구들을 따라 치는 과정이거든요. 수업이 대부분. 근데 선생님이 오류를 만났는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진짜 한 3, 4시간 그냥 수업 전체를 선생님이 오류 못 풀어가지고 그거 헤매는 시간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좀 많다 보니까 너무 그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택한 방법은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수업 안 듣고 인프론에 있는 김영환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때 당시에 사실 좀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약간 수업 안 따라가도 되는 걸까? 수업에서 뭐 하는 게 없었긴 했지만 좀 불안하긴 했는데 나중에 한 팀플 할 때쯤 되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들어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거를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의 덕분에. 그래서 제가 팀장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이 너무 좀 별로다, 시간이 아깝다 하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수업 대신에 더 나은 그런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프론 강의에서 김영환님 강의 중에 이름이 뭐였더라? MVC1? 제가 더보기랑 같은 아니면 자막이나 그런 대로 띄워드릴게요. 또 강의 하나 추천드릴 게 있는데 남는 시간에 그 게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팀 프로젝트와 별개로.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인프런에 있는 그런 좋은 강의들은 이론적인 수업이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좀 많이 찾아본 결과 제가 유데미에서 이 강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 사이드 렌더링이긴 해요. 요즘 그래도 여기서 쇼핑몰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내부적으로 무슨 이론 같은 걸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코드를 따라치면서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인 그 프로젝트 만들어 볼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이론 수업과 별개로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취준할 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국비지원 학원 수료 후에 비전공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30대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가능하고요. 왜냐면 저도 비정규직인데 취업을 했고, 그리고 30대, 주변에 30대인데 취업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하면.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지 취업이 가능한가요? 정말 어디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CRUD 게시판만 만들 줄 알면은 어디든지 취업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그 유대미에 있는 그 프로젝트 정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한데 정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막 네이버 메카라쿠베라 하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려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것도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취준할 때. 근데 학원에서 보통 PPT로 만들라고 하고 PPT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참고했던 또 강의가 있는데 이 인프론에 있는 비전공자를 위한 개발자 취업 올인원 가이드 취업편입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사려면 되게 비싸요. 8만 원인데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이 맛보기 영상이 무료로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부분에도 무료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전 그걸로 만들어서 이력서 냈고 그 포트폴리오란에 링크로 거기서 저기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질문. 회사 규모, 분야. 제가 취업한 회사의 규모와 분야와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회사는 솔루션이 있는 SI 회사입니다. 거의 SI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땐 솔루션이 더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사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고요. 연봉은 3,200입니다. 근데 파견 나가면 뭔가 수당 더 주고 해서 급여는 사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료 후에 더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CRUD 이런 거를 못 하시면은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 CRUD를 못 하시는 상태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못한 상태에서 다들 취업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거를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지만 공부하면서 계속 취업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취준도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취업이 늦어질수록 배웠던 거를 다 까먹고 열정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취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할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준에 앞서 한 5, 6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학원 수강 하고 있을 때 되게 먼저 고인 공고를 많이 한번 봐보세요. 저도 제 나름의 목표를 설정할 때까지 고인 공고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하고 나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 설정했던 게 한 4가지인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3,000 이상 연봉,
뭐였더라?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제 문제에. 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네요. 여기 막 포트폴리오 기획 이런 것도 혼자 막 공부하고 했었네요. 진짜 열심히 살았구만. 그래서 내가 목표로 잡았던 게 어디 있을까요? 찾았다. 기준이 4가지가 있었네. 첫 번째, 30인 이상 회사. 두 번째, 좋은 모던한 사무실. 세 번째, 연봉 3천 이상. 네 번째, 자사 서비스가 내가 봤을 때 가치 있어 보이는 회사.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취준에 나서기 한 4, 5달 전에 미리 저런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서 내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서 막 내고 할 때 두 번째 팁은 지원서 내고 할 때 무조건 일단 그 회사가 어떤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최소한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많이 지원을 해보세요. 어차피 지원해도 연락 안 오는 데가 반 이상이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그때 이 회사가 어떤지 괜찮은지 막 로켓펀치도 쳐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지원할 때 하나하나 그거 다 확인해가면서 지원하면은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고요. 좀 별로 안 가고 싶은 회사야. 그래도 면접에 가세요. 면접을 한 번이라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저도 맨 처음에 면접에 갔을 때는 좀 긴장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이게 어떤 거구나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아주 면접을 쉬워 먹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뭐 아무튼 취준할 때 팁. 그래서 2가지 정리해보자면 5달 전에 가고 싶은 회사 목표 기준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무조건 먼저 지원을 해라. 면접을 많이 가보라. 입니다. 취업 후 파트 질문. 개발자 주말에도 공부해야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어떤 분야에 있어서 또 신입은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라서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직종은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면 개발자들은 1인분을 하기 위해 특히 그 국비 지원 출신인 분들은 1인분을 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질문들은 다 답해본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이제 그리고 제가 곧 또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 내에서 제품 개발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SI 개발도 좀 해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1년을 지내니까 이제 뭔가 왜 사람들이 SI 가지 말라고 한 건지 약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우울한 영상이 많은데 그거를 댓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막 대단한 분도 있던데 국비 지원인데 네카라쿠에 이직 성공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막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상 약간 예상 외로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바쁘지 않으면 금방 뵐게요. 끝.